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코로나19가 2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는 긴박한 상황에서 농촌 현장은 절망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학교 급식 중단 타격이 컸던 친환경 농가들은 피해 여파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식재료 공급의 정상화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농가들의 고통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시름에 잠긴 친환경 농가들을 손현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경기 이천시의 한 친환경 재배 농가입니다. 싱싱한 대파를 수확하는 작업이 한창이어야 하지만 시들고 썩은 대파 줄기가 밭 이곳저곳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이달 초 경기권을 강타한 집중호우는 급식용으로 출하를 기다리던 대파를 휩쓸었습니다. 이곳에서 유기농 대파와 당근, 취나물 등을 재배해온 신동식 씨는 코로나19 확산과 재확산에 집중호우 피해가 겹쳐 3중 4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폭우 피해는 신 씨가 농사 짓고 있는 7,000평 가운데 4,000평, 즉 1만 3천여 제곱미터에서 발생했습니다.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면 그 판매 대금을 가지고 다시 또 차기 농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것이 완전히 붕괴되고 무너졌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농민들이 지금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어요.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농민들도 지금 많이 있어요. 비교적 멀쩡한 농작물은 부랴부랴 수확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2학기 등교 수업까지 중단되면서 판매는 기약 없습니다. 올해 들어 신 씨가 출하한 농산물은 계약 물량의 20에서 30% 수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경기 이천시 친환경 농가들이 계약한 물량은 약 45만 킬로그램이지만 실제 출하한 규모는 그 절반을 밑도는 20만 7천여 킬로그램입니다. 공급 차질로 인한 손해는 그대로 생산 농가에게 돌아왔습니다. 상황이 언제 나아질지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친환경 학교 급식 농가들은 공급 품목과 가격, 물량을 포함하는 1년 단위 계약에 맞춰 작기 계획을 잡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공급이 막히면서 연간 영농 계획까지 다 틀어진 겁니다. 다른 친환경 농가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경기 용인시에서 상추와 쑥갓을 키우는 장인학 씨는 코로나19로 출하가 어려워져 비닐하우스 9동에 일궈온 쑥갓 농사를 포기했습니다. 현재 하우스 내부에는 까맣게 변한 쑥갓만 가득합니다. 일거리가 줄고 재정난이 커지면서 농장 일손도 5명에서 1명으로 줄였습니다. 상추는 하우스 안에 들어찬 장맛비가 아직 빠지지도 않았지만 공급이 재개될 때를 대비해 기약 없는 농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월부터 지금까지 정상적인 출하를 해보지 못했어요. 학교 급식대로 중단되어 있고 수해 때문에 또 그나마 했던 농산물까지 전부 다 번복이 되어서 없어져 버리는 바람에 올 상반기부터 지금 8월 현재까지는 거의 소득이 없는 상태예요. 피해 농가들은 농산물 꾸러미나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통한 대체 판매도 기대만큼의 성과는 없었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전례 없는 사업들이 단기간에 추진되면서 소비자에게 홍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판매 역시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급식용 식재료 공급에 계약 재배 방식이 도입된 이후 불가항력의 이유로 공급 차질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아 농가들이 피해를 모두 떠안게 됐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예기치 않은 코로나 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위해 일시적인 단기 소비 촉진 대책을 넘어 소득 안정망을 강화하는 새로운 방안 모색이 시급해 보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태풍 바비가 한반도로 북상하면서 전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바비가 지난해 우리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했던 태풍 링링과 유사한 경로로 북상하지만 더 강할 것으로 전망되며 피해 규모가 심상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한창 복구 중인 호우 피해 지역들은 초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창호 기자입니다. 제8호 태풍 바비가 점차 한반도로 북상 중입니다. 기상청은 바비가 26일 오전 중심 기압 94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시속 169km에 달하는 매우 강한 태풍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태풍 바비는 26일 오전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26일 오후 9시경 목포 서남서쪽 약 100km 부근 해상에 위치하며 한반도 전역에 비바람을 뿌릴 전망입니다. 그 후 27일 오전에 북한에 상륙한 뒤 세력을 잇고 소멸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번 태풍 바비는 지난해 9월 한반도를 덮친 태풍 링링과 비슷한 경로를 따라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시 최대 순간 풍속 초속 52.5m를 기록한 태풍 링링으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전국적으로 334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태풍 바비의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60m까지도 전망되는 만큼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볼라벤과 링링보다 태풍의 강도가 더욱 강해서 이번에 예상되는 피해도 지난 태풍들로 받았던 피해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다. 이에 지난 8월 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들은 또다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아직 복구도 채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태풍 피해마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태풍이 서해안을 따라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남과 전북 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폭우와 영산강 범람으로 800여 헥타르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2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전남 나주는 수해 복구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빨리 지나가면 되는데 늦게 돌아가니까 힘이 더 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유실되고 토사되고 하는 것들은 이미 대합을 했는데 태풍이 바비가 오면서 어떻게 또 뭐라 실랑을 우리면은. 전북 지역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75가구, 121명의 이재민이 마을회관 등 11개 시설에 임시거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현재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밖에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태풍으로 인한 재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응급복구가 말 그대로 응급복구이기 때문에 이번 태풍에서 비를 많이 몰고 오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또 재피해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태풍 세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호우 피해 지역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54일간의 장마, 그리고 뒤이은 폭염과 태풍. 이상기후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용어가 아닐 정도로 우리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농업 부문의 피해도 심각한 실정인데요. 전문가들은 농업 분야 기후변화에 보다 치밀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정부가 식량 자급률 제고에도 공을 들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수요기획, 이상기후와 식량안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54일이라는 유례 없이 긴 장마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뭘까? 확실한 건 이상기후는 이제 기상예보를 송두리째 뒤흔들 만큼 이미 우리를 집어삼키고 있다는 겁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농업은 자연환경의 의존도가 높은 산업으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가 가속화한다면 농업 생산성과 식량 안보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폭염과 가뭄, 폭우와 폭설, 이상기온 등 각종 기상이변이 발생할 때마다 농업은 특히 그 취약성이 현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상청과 환경부 또한 최근 한국기후변화평가보고서를 통해 불안정해진 기후 여건이 농업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연재해와 작물 생육 상황 교란 같은 직접 영향뿐만 아니라 토양 성분, 주변 생물의 변화를 유발해 농업 생태계에 간접적인 영향까지 미친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앞으로 80년 뒤인 21세기 말이 되면 벼, 콩, 옥수수, 감자 등 식량 작물이 고온 스트레스로 인해 수량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잦은 기상이변으로 식량 안보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재배 적지와 품목이 변화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식량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 농해수위 결산 심사를 앞두고 식량 자급률 관리 체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서 의원은 농식품부가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밀과 콩 비축 지원 사업, 종자 수매 공급 사업 등 9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매년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되는 추세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밀 비축 지원 사업 예산은 지난해 100억 원에서 올해 30억 원으로 무려 70%가 감액됐다는 설명입니다. 식량 자급률은 50%를 밑도는 46.7%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급률 제고 사업들의 예산이 축소되거나 그나마 진행됐던 그런 사업들이 목표 달성에 현재의
미달되고 있다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단체들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은 봄철 냉해와 우박 피해,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 등 각종 기상이변이 매년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농업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더 잦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식량 재배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것들을 시장 강인적으로 맡겨줄 게 아니라 국가가 좀 더 농업의 공공성을 이해를 한다라면 국가의 책임성을 좀 더 강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또한 보고서에서 농업농촌 관련 정책에 기후변화의 요소를 반영하고 통합할 것, 관련된 기초 데이터를 생산 및 축적, 표준화할 것, 부처 내 소관부서를 확대하고 역할을 강화할 것,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세울 것 등을 조언했습니다. 식량 자급률 46.7%, 주식이 밥인 나라에서 부끄럽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수치입니다. 3개월간 중국에 발생한 대규모 홍수가 국내에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최소한 농업 부문에 있어서 기후변화와 식량 안보는 발등에 떨어진 불인 만큼 이제 전문가들의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최근 긴 장마로 휴가철 돼지고기 수요가 줄면서 돼지고기 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현재 수도권에선 코로나19가 재확산 중이고 하반기 돼지 도축 물량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업계에서는 돼지고기값 하락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돼지고기 값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따르면 돼지고기 평균 경락값은 지난 2주 동안 하락해 24일 기준 1kg당 4,083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7월 전체 평균값과 비교하면 16.5%나 떨어진 가격입니다. 업계에선 올해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가 돼지고기값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반적으로 8월은 휴가철이어서 삼겹살, 목심 등 돼지고기 소비가 늘지만 올해는 길어진 장마로 이런 수요가 크게 감소했다는 겁니다. 실제 올해 동해안 해수욕장의 경우 방문객이 지난해보다 80% 가까이 줄었고 다른 지역 해수욕장이나 계곡 방문객들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엔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어 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고3을 제외한 수도권 학생은 원격 수업을 듣도록 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까지 검토하고 있어서입니다. 학교 등교가 미뤄지거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식이 줄면 주로 단체 급식이나 외식 자재로 활용되던 돼지 뒷다리살, 등심 등 비선호 부위의 수요가 줄고 재고 적체가 심화됩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코로나19로 관련 수요가 줄면서 돼지 뒷다리살 재고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에 따르면 6월 기준 돼지 뒷다리살 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더해 향후 돼지 출하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업계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돼지 도축 마리수가 평년 같은 기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서 평년보다 약 3.4%가량 도축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19일 육가공 식자재 업체들과 두 번째 간담회를 열고 돼지고기 소비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선 영양사 지원을 통한 한돈 사용량 확대, 비선호 부위를 활용한 꾸러미 사업 추진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깊이 논의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신문이나 잡지를 정기 구독하듯 신선 농축산물을 정기 구독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쌀과 과일은 물론 육류나 김치까지 선택의 폭도 무궁무진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비대면 구독 경제 시장이 더욱 각광받으면서 국내 농축산물의 새로운 판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권소환 기자입니다. 매달 제철 과일을 엄선해 정기 배송하는 업체입니다. 가구원 수나 가격에 따라 상품을 고르고 일주일부터 한 달까지 배송 간격을 고를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선호하거나 기피하는 과일까지 체크하면 따로 장을 보러 가지 않아도 품질 좋은 제철 과일이 문 앞으로 배송됩니다. 전국 산지에서 갓 도정한 쌀을 정기 배송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오대쌀부터 밀키퀸, 백진주 등 쌀 품종을 골라 배송 용량과 배송 횟수를 선택하면 주문이 완료됩니다. 국내 최초로 돼지고기 정기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6개월에서 2년까지 가입 기간을 선택해 멤버십에 가입하면 전용 농장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축산 기술로 생산한 최상급 돼지고기를 매달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김치나 막걸리에서도 정기 구독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뜨거운 구독 경제 열풍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달 진행한 식품 구독 경제 이용 실태 온라인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57.2%가 식품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소비자들을 끌어들인 요인은 무엇일까? 식품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편리한 배송 때문이라는 응답이 66.2%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선택이나 고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매번 사는 식품을 저렴한 가격에 편리하게 배송받기 위해서라는 건데 가정에서 자주 소비하는 농축산물도 정기구독 형태로 판로를 개척한다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가 확산하면서 국내 구독 경제 시장은 올해 40조 1천억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구독 서비스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고려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용 경험자를 대상으로 이탈 실태를 조사한 결과 3분의 1 이상의 소비자가 3개월 이내에 구독 서비스를 취소하는 등 장기 이용률이 높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의 구독 서비스 취소 사유로는 품질이나 구성품에 대한 불만족, 낮은 가성비 등이 있었습니다. 소비자에게 기대했던 만큼 효용을 주지 못하면 구독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외 사례를 좀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전제품이나 차량 구독에서 물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소비자 이탈을 막는 것처럼 그러한 고민이 수반되어야 할 전문가들은 식품 구독 서비스의 장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합리적인 구독료를 책정하고 간편한 결제 시스템과 부가 서비스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S 뉴스 권수환입니다. 농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유통,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 도지사에게는 직접적인 원산지 관리 권한이 없어 현장 점검 등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곤 했는데요. 이에 정부가 원산지 표시법을 개정해 시 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함께 원산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정육점에서 호주산 쇠고기가 국내산 한우로 둔갑된 채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정육점의 경우 원산지를 속여서 판 물량이 1톤 이상이기 때문에 대형 위반에 속합니다. 최근 이렇게 대형 광역 위반에 속하는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 사례가 증가하자 정부가 원산지 표시법을 개정했습니다. 정부는 광역시 및 특별시장 도지사와 시장 군수구청장이 함께 원산지 업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원산지 관리에 대한 기본 권한이 시 도지사에게 있었지만 그 권한을 전부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즉 원산지 관련한 현장 조사, 적발에 대한 권리들이 시군구청장에게 전부 위임되어 있던 겁니다. 이로 인해 시도지사의 특사경이 현장을 조사할 때 한계가 생기자 정부는 시도지사도 원산지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일반 음식점을 포함해 광역 단위로 확대되고 있는 원산지 위반 사항에 대한 대처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 이천시에서 발생한 원산지 위반 건이 포천시의 원산지 위반 건과 연결될 때 각 시별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자체에서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그에 대한 대응이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번 법 개정으로 대형 또는 광역화되는 원산지 표시 위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이번 개정으로 매년 발생하는 농축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광역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원산지 표시 위반 사항 등을 줄여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충북도는 도내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500농가의 매몰 작업을 완료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도에 따르면 도내 과수화상병 피해 규모는 500농가 279.6헥타르로 이는 최악의 상황으로 기록됐던 지난해 3.1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도 농기원 관계자는 지난 21일부터 과수화상병 발생이 멈췄지만 2018년의 경우 10월 1일까지 발병이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발생 여부를 꾸준히 예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농협지역본부가 최근 구좌읍 김영리 일원 바나나 농장에서 농협 하나로 유통과 제주산 바나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농협 하나로 유통은 전국 농협 하나로 마트에 제주산 바나나를 공급하고 제주농협은 지역 농협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제주 바나나 재배 조직 육성 및 재배 기술 교육 지원 등에 힘쓸 예정입니다. 한편 제주 김영농협은 2019년 지역 특화 품목으로 바나나를 선정하고 27,438여 제곱미터 규모의 장목단지를 조성해 최근 첫 수확을 마친 바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올해 10월 말에 열릴 예정이었던 창원 단감 축제를 전면 취소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에 시는 단감 수확기인 오는 9월 말 백화점 내 단감 홍보 행사를 시작으로 드라이브스루 등 비대면 판매 방식의 단감 판촉 행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편 창원시는 단감 생산량 전국 1위 지자체로 창원 단감 홍보를 위해 지난 1994년부터 매년 10월 말에 창원 단감 축제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산 보리 수매가 지난 7월 완료됨에 따라 오는 9월 초까지 수매 보전금 25억 원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농협과 재배계약 약정을 체결하고 농협 수매에 참여한 농민과 법인으로 40kg 가마당 수매 가격은 주정 맥주용의 경우 12,000원, 종자용의 경우에는 16,000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도 관계자는 보리 계약 재배 확대로 월동 채소류 적정 생산을 유도해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